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소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스타트업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여성 대표님들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는 지점을 관리할 우수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경력에 국가유공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취업보호 대상자, 그리고 유관 업무 경험자와 보훈 대상자,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14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HDC 현대 EP 주식회사에서는 2019년 상반기 신입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무 관련 경력 보유자와 자격증 보유자여야 하고요. 관련 전공자와 석유 화학업체 경력자,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4월 14일까지 모집기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DB그룹에서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는 소식인데요. 대학 졸업 또는 8월 졸업 예정자여야 하고요. 해당 전공 및 관련 학과 이수자와 동등 학력 소지자, 그리고 전 학력 성적 평균이 B학점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8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과 설계관리, 품질 환경, 도시 정비 분야의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경력에 관련 학과 전공자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 그리고 혼족의 제왕의 정단비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성진 대표님 2주 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예, 이사를 하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스타트업 관련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작년도에 사단법인을 네.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딱 1주년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현재 850개 스타트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때 230여 개의 회원사가 있었던 거에 네. 비해서 대략 3.5배 정도. 오, 예, 저희도 네. 이제 스타트업이 모인 단체이니만큼 스타트업처럼 고속 성장 하고 있고요. 멋지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실도 좀 저희 사무국을 좀 더 확장해서 네. 예, 드림 플러스 강남이라고 이제 하나에서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 예. 위역이라든지 이런 공간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 회원사들도 많이 입주를 해 있고 또 강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 지역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이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 또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전에 제가 프롭테크 산업협의회가 곧 출범할 거다 이런 네.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에 플레이스 캠프 성수에서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비즈니스 데이를 겸해서 프롭테크 산업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프롭테크는 이제 부동산 분야의 테크놀로지를 예. 결합해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산업 영역이고요. 여기에 직방의 안성우 대표가 협의회장으로 선출이 됐고 41개사 정도가 이제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참여사뿐만 아니라 100여 개 스타트업이 모여가지고 피칭도 하고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포럼이라고요? 네. 예, 오늘 저 방송 마치고 이제 또
여의도로 바로 가서 또 이동을 하시는군요. 예. 거기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5G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세계 최초로 예. 상용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타트업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그 유무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스타트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PCH라고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그 해외 이 NGO하고 같이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라는 주제로 뭐 글로벌 그 포럼을 예. 진행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국회 신용현 의원실 그리고 강병원 의원실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유의미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에 필요한 이제 정책 논의들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 또 국회 강병원 의원실하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한 차례 진행을 했고 23일에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혁신성장 스타트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또 23일에도 진행이 되고 오늘 행사와 23일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개 세미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포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도 스타트업 업계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투자 동향을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3월 투자 그 공개된 규모를 보니까 총 29건에 618억 원 규모 공개가 안 된 건들도 좀 있고요. 네. 예, 그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누적하면 한 3천억 규모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3조 4천억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3월까지 3천억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닌데 아마도 이제 그 큰 말하자면 블록버스터급 투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면 올해도 작년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투자받은 기업들은 뭐 해외여행 서비스하는 트리플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마케팅하는 템핑, 뭐 스팟라이틀리, 강남 언니 뭐 이런 기업들이 투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박찬호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 아시죠? 박찬호 선수. 그럼요. 네, 투머치 토커로 또 유명하신 스포츠 분인데 스타시죠? 네. 최근에 그 스파크랩 벤처 파트너로 투자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혁신금융 선포식에 참석을 했을 때 배우 이재훈 씨가 오셨는데 투자자 엔젤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엔젤 투자자로서 이제 참석을 해서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그 셀럽들이 투자자로 나서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그래서 셀럽들도 이제 건물주가 될 것이 아니고 엔젤 투자자로서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본인의 부도 축적하면서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울시가 최근에 이제 2022년까지 글로벌 탑5 창업도시 서울이 이제 창업하기 좋은 도시 20위권 밖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5위까지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고, 그래서 1,100곳의 스타트업들에게 무료로 이제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1조 9천억을 투입을 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3월에 이제 정부가 제2벤처붐 육성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최근에 드론과 자율자동차에 대한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기존에 이제 근거가 없어서 사실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가 자유롭게 도로나 이제 이게 비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근거 법률이 생기면서 좀 더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혼족의 제왕 또 어떤 회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혼족의 제왕의 정담비 대표님 좀 만나볼 텐데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혼족의 커뮤니티 플랫폼 혼족의 제왕을 운영하는 정담비 대표입니다. 네, 혼족의 제왕. 요즘 뭐 혼족이라는 말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진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혼족의 제왕은 널리 혼족을 이롭게 하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혼족이 편하고 재밌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저희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인데요. 그 혼족들이 자유롭게 일상을 공유하고 또 관심사에 맞는 모임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저희가 또 생활 팁이나 리뷰 같은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특정하게 이제 다가구가 아니라 혼족에 딱 집중을 하셔서 이런 스타트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회사 이야기를 살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2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혼족의 제왕 같은 경우는 이제 런칭 3개월 차 접어드는 좀 신생 서비스라고 하면 저희가 한 6년째 온라인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컨셉이 솔로 이코노미 전문 미디어예요. 오. 네, 데일리팝이라는 회사고요. 그 이때부터 저희가 1인 가구하고 솔로 이코노미에 대해서 접하게 됐는데 그 앞으로 1인 경제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진짜 혼족들이랑 같이 쌍방향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게 혼족의 제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회사의 이름을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네네. 없겠는데요. 혼족의 제왕 어떤 뜻일까요? 이게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저희가 활동 내역에 따라서 경험치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벨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마지막 레벨인 그랜드 마스터가 되면 진짜 혼족의 제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저희 캐릭터 이름이 제왕이에요. 그래서 혼족의 제왕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을 한다. 이게 레벨업을 하면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이런 저희가 부분이 좀- 예, 레벨업을 하게 되면 뭐 일단 이제 제일 처음에 브론즈로 시작하는데 네. 이제 실버 등급이 되면 혼족 인증서 같은 거를 제공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레벨업을 하게 되면 저희 굿즈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차등 혜택을 오.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랜드 마스터가 되면 이 혼족의 제왕이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이용하는 플랫폼인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플랫폼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한데요. 이제 3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혼족 일상, 혼족 친목, 혼족 정보가 있는데요. 일상에서는 평소 생활하시면서 뭐 소개하고 싶거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공유하는 뭐 SNS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생활 팁이나 여행 꿀팁, 요리 같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누구나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취향이나 뭐 관심사 기반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족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 대표님 어떻게 좀 듣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들은 이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데 제가 이런 혼족의 제왕 같은 서비스 들어본 적이 없는 걸로 봐서 네. 새로운 시장은 확실히 타겟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컨텐츠를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네. 게임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좀 독특한 것 같고 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구성원분들이 대부분 좀 혼족이신 걸까요? 대표님 포함해서? 네. 예, 뭐 혼족이긴 한데요. 네네. 이제 사실 혼족의 정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혼족이라고 말했을 때 혼자 사는 1인 가구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혼족은 이제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뭐 애인이 있든 자녀가 있든 다 누구나 혼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제 혼밥이나 뭐 혼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결혼 유무랑 관계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 구성원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집순이 성향이 좀 강해서 네. 집에서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아주 즐기시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혼자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는 구성원들이 좀 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이제 런칭한 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좀 이용을 해보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아, 예. 저희도 궁금해서 네. 이거를 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한 45일 정도 됐을 때. 네. 이제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졌는데 이제 혼밥, 혼영, 뭐 혼놀 이런 거를 하면서 평소 자기만 즐겼던 거를 남들이랑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약간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오.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혼족의 제왕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또 가치거든요. 이 혼족들은 무언가 혼자 하는 걸 즐기지만 이제 또 다른 혼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한 거예요. 네. 그리고 혼자인 또 다른 친구도 만나고 싶은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혼족에게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그런 피드백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뭐 식당 이용하는 레벨 이렇게 예, 해서 맞아요. 뭐 김밥을 먹거나 햄버거를 네. 먹으면 약간 좀 하수고, 이제 뭐 패밀리 상위가 레스토랑이라든지 고깃집을 가면 삼겹살, 예, 예, 뭐 이런 게 그쵸. 좀 고수다 이런 걸 보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뭐 그런 내용이랑도 많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혼족 이벤트를 열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사실 그 저희가 혼족 프렌즈라는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혼족 친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벤트고요. 예. 이제 원하는 모임을 만들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이제 우수 모임한테는 모임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이제 4월 말까지 진행하실 수 오. 있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했던 또 다른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보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혼족이라는 키워드를 읽지 않는 선에서 다른 회사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가고 있고요. 뭐 주제는 뭐 어디서든 당당한 나의 사진을 뭐 SNS에 공유해 주세요. 뭐 해시태그로 마이사이더라는 거를 달아주세요. 네. 이런 건데 마이사이더 같은 거는 이제 자신의 길을 추구하는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또 따로 또같이라는 니즈를 충족을 해야 되니 이제 오프라인 그 모임도 하나 열었는데 네. 소셜 다이닝을 열었거든요. 예, 심야 시간에 뭐 라멘을 먹으면서 각자 관심사에 맞는 분들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게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저희는 좀 느끼는 점이 좀 많았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1인 가구, 뭐 혼족은 조금 다른 이유라고도 하셨지만 이렇게 좀 1인 가구를 위한 이코노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업체들이 기존의 업체들과 이 혼족의 제왕과의 차별화된 부분을 좀 어필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만의 차별화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스타트업은 홍보나 마케팅에서 그 자본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협업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협업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서로 가진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화롭게 합친다면 재밌는 이벤트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는 이제 커머스 기능이 없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뭐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네. 있는 그런 회사들이랑 같이 하기도 좀 쉽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언론사를 좀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알고 지냈던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솔로 이코노미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회사보다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서의 반응도 좀 함께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이제 론칭 저희가 2개월 만에 안드로이드 앱만 가지고 1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괜찮은 출발이라고 오. 주변에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만의 색깔을 좀 더 뚜렷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반응을 딱 말씀드리기엔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좀 혼족의 제왕에서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제휴 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유는 저희 혼족 회원들에게 또 다양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 또 널리 혼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휴와 이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최근에는 이제 V커머스 같은 걸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회사들이랑 이제 협약을 해서 저희 회원들한테는 좀 더 할인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면 3개월 만에 굉장히 좀 다양한 이벤트, 뭐 사업들 많이 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캠페인도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캠페인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주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크게 이제 혼족들이 그래도 사회에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올해는 2가지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여성 혼족 안심 귀가 캠페인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유기견 입양 홍보예요. 이제 여성 혼족 안심 귀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여성 전용 택시나 뭐 네. 여성 전용 카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여성들이 혼자서 귀가를 할 때 뭔가 불편하다 이렇게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캠페인의 취지는 여성들이 밤늦게 귀가를 하더라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전국 여성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택시 업계에 뭐 모범 택시 조회 시간이나 그 택시 종사자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좀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택시 업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보호단체 팅커벨 프로젝트라는 곳과 이제 MOU를 하고 그 입양 홍보를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혼족들이 또 반려동물에 관심도 많고 키우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입양을 하신 분들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후일담 같은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이제 입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을 저희 혼족의 제왕에서도 보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페인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이벤트도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딱 로드맵을 짜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혼족의 재앙은 이제 혼족들의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요. 단순히 지금은 일상을 공유하고 취미 모임을 만들고 간단한 정보를 얻어가는 정도라면 이제 이후에는 혼족의 재앙에 가면 내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어라는 곳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회원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이커머스에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종합 플랫폼이 되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결국엔 중개를 하는 방향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입점 업체들이랑 혜택을 줄 수 있는 제휴 업체들을 늘려가면서 회원들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담리 대표 대회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혼족의 제왕. 일단 뭐 3개월이니까 이게 스스로도 아직 뭐 비교는 좀 이른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 최성진 대표님께서 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정담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좀 이 멤버들이 또 다 혼족이시기도 네.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자라는 생각에서 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좀 혼족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긍정성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일종의 이게 덕업일치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반면에 그런 비슷한 분들이 모여 계시면 이제 집단 사고 그러니까 그룹 싱킹이라고 하죠. 똑같은 판단과 의사결정만 가지고 가서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판단은 그르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항상 우리 서비스를 객관화 시켜서 볼 수 있는 뭐 내부가 아니더라도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커뮤니티 기반이신데 아까 마이사이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싸 인싸를 넘어서 네. 마이사이더 그러니까 나의 길을 찾는 이런 이제 커뮤니티로서의 장점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고 이 커뮤니티 기반은 팬층을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더라도 이제 열렬한 팬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커머스 같은 거 붙였을 때 한 방에 이제 신뢰가 무너진다든지 뭐 제품이 안 좋았다든지 뭐 그게 이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커뮤니케이션 활발해서 이것이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혼족의 제왕 구성원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몇 분 정도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운영하던 데일리팝에서 약간 네. 사내 벤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성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랑 저희 이사님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디자이너가 열심히 제왕이를 그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인력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좀 혼족의 제왕에 선호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이때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항상 인성과 성실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실력은 사실 경험을 하다 보면 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성실하게 임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또 다른 직원들이랑 불협화음 없이 잘 지낼 수 있느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인성 역시 1순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혼족의 제왕에서 좀 함께 일할 수 있는 네. 혼자 말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스스로 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팬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론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활성 유저들이 좀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제 유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회원들의 이제 피드백도 좀 있었고요. 당분간은 이제 모객 활동에 주력을 하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제 눈팅이라고 하죠. 네.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리신 거를 그냥 읽기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역시 하나의 참여를 하고 있으신 거니까 뭐 강제적으로 뭐 글을 올려라, 댓글을 달아라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게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게 저희 플랫폼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사용성을 높이는 UX, UI가 기반으로 된 디자인적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하시면서 물론 뭐 6년 전부터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따로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저는 사실 서울산업진흥원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채용 지원 정책에 참여해서 뭐 잡코리아 슈퍼 기업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스타트업 인턴즈, 뭐 대학 협력 사업 같은 곳에도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솔로 이코노미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신지식인으로 선정을 해주셔서 인터뷰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저희가 또 미디어도 운영하고 있으니 그 크리에이티브 포스라는 그 미디어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SBA도 이제 거기 멤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요즘 신지식인 출신 대표님이 많이 또 출연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성진 대표님 오늘 혼족의 제왕 함께 하셨는데요.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혼족의 제왕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1등 하셔야 된다. 스타트업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혼족에서 1등을 못하면 혼족 여성에서 1등을 하고, 혼족 여성에서 1등을 못하면 혼족 20대 여성에서 1등을 하고, 무조건 1등을 한 후에 그거를 넓혀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의 조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새겨서 혼족 분야에서 1등이 되는 스타트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널리 혼족을 이롭게 하는 혼족의 제왕 만나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정단비 대표님 그리고 최성진 대표님 두 분 고맙습니다.